네, 자 시장의 이슈 점검해보고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또 여쭤보기 전에 일단 지난주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유니셈 그리고 파이오링크였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네. 파이오링크는 약간 올라온 상태인데요. 그러네요. 예. 지금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가 지금 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성장주로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파이오링크는 성장 산업의 관점에서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셈은 반도체인데 실적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IT 섹터의 조정이 좀 있으면서 연동해서 약간 조정을 보였는데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종목, 자 두 종목에 대해서 유니셈, 파이오링크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 움직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좀 불안불안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고 뭐 대선이라던가 뭐 코로나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이 지금 네. 4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나스닥이 어제 3%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월요일 날 급락했다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까지 양봉 도지형입니다. 그래서 급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그쵸. 느껴지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고 하락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성장주들이 하락을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선 노이즈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미 의회에서 부양책이 지금 지연되고 있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계속 재정 정책을 부각시키면서 거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대선 노이즈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죠. 이런 네. 부분들도 대선 노이즈고 미중 마찰이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대선 노이즈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지지부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가운데에서 성장 섹터들은 오버슈팅 부분들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9월 말에 매물이 리밸런싱이 되게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수급적 요인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종목에 지금 노이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테슬라 데이라고 해서 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아주 단기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좀 중장기 얘기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에 인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끌어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 달 후에 베타 버전이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는 내용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섹터들이 테마를 이루면서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잠깐 살펴보면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강했거든요. 미국이 3주 동안 하락하는 동안 우리 시장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상승폭이 컸던 기업들의 매물이 출현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일단 어느 정도 팔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물리면서 하락하는 과정이다. 즉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강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시장 앞으로도 좀 이런 조정 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기적인 거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예.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에는 가장 큰 노이즈는 대선 노이즈고요. 이게 그쵸? 끝나고 나면 네. 이제 그 다른 노이즈 없이 저는 이제 상승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노이즈는 대출 조건 강화로 인한 개인들의 매물입니다. 저도 네.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지금 문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요건이 강화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 투자들이 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걱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좀 다소 지난 5개월 동안 상승 후에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흔들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히 수급적 요인이라는 거죠. 수급적 요인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건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이후의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기간을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또 잠시 후에 또 마지막에 자세하게 또 여쭤보기로 하겠고요. 시장의 이슈를 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트럼프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또 환율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달러 역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간밤에는 또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기도 예, 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환율에 대한 이슈는 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겁니까? 네,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의 대처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달러인더스가 어제는 약간 올라왔어요. 94포인트 레벨 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어제 약간 약세가 됐고요. 6.8 달러 대비 6.81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최근 원화도 1,157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170원까지 약간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화 강세 추세에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위안화나 원화가 강세가 된 게 아니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의 원화는 위안화에 연동됐다는 게 첫 번째 우리 포인트고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될 것인가를 체크해야 되는데 위안화가 강세가 됐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지표 개선이죠. 네. 다른 여러 나라 국가에 비해서 경기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4분기에는 GDP 성장률 6% YOY로 지금은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네. 뭐냐면 지난 올해 1월 15일 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하면서 중국은 올해를 금융시장 개방의 원년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하나하나 실제로 금융시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는 외국인들의 QP 자격증이 있는 적격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채권 투자 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난 5월과 7월에 채권 시장에 516억 달러 유입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시장에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위안화가 더 강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원화 강세가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환차 손이 발생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불리한 게 작용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어느 부분 정도 일정 정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성장주에는 이게 불리한 측면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근데 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 안 팔죠. 왜냐면 원화 강세가 되고 있으면서 그토록 그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팔았지만 최근 들어서 안 팔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수급자 측면에서는 외국인들 수급자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화 강세는 위안화 강세에 연동한다는 것을 보시면서 전체 시장은 이것이 추세적으로 원화 강세가 된다면 시장의 수급적 요인은 긍정적이다. 네. 그렇지만 해외에 투자하는 또는 성장주에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거래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또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최근 원화 강세가 이어지다 보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면에서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면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자, 최근 환율에 대한 이슈도 함께 점검을 해봤고 최근 또 시장이 상승할 때는 계속 뭐 업종별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뭐 언택트, 바이오, 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디지털 뉴딜까지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양상인데 이번 주에 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네. 약간 순환매가 좀 끊기고 개별 종목 이슈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긴 그렇습니다. 하거든요. 네. 지금 현재 장세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거의 네. 대부분 지금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많이 나오고 개별 종목 장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을 보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동안에 뭐 언택트 종목, 인터넷, 제약바이오, 뭐 배터리, 뭐 수소차 이렇게 그린 뉴딜, 디지털 이런 순서대로 계속 일단 그 시장의 주도주가 성장주들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코로나19 수혜주거나 전기차거나 이런 종목들의 주도주들을 보면요. 네. 지금 다 멈춰서 있습니다. 그렇죠. 더 올라가지 어제까지 못하고 자율주행차였잖아요. 더 네.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너무 고평가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사실 이들 종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주도권을 내주고 다른 주도주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신흥 주도주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요즘에 쓰거든요. 사실 저 안에 답이 있고 저게 순환이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신흥 주도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몇 가지 한번 왜 그런가를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자율주행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일론 머스크가 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하나의 또 테마가 됐습니다. 근데 또 AI 반도체도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팹립스 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팹립스 업체 중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이런 표현을 했죠. 지난주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 성능은 황해 법칙에 따른다는 거예요. 반도체 성능은 지적도가 아니고 인공지능의 천위 능력이 이제 좌우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테슬라나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각각의 디바이스에 맞는 맞춤형 AI 반도체를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클라우드의 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요즘에 디지털 헬스케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미국의 비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비대면 임상시험 관리를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자주 들으시는 얘기 아니까 설명 잠깐 드리면 네. 임상시험을 이제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원격으로 하는 임상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클라우드 시스템에 넣어놓고 이것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전 세계 861개 제약사들이 여기 걸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네.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들어서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삼성 헬스케어에서 웨어러블, 우리 워치를 쓰죠. 웨어러블의 통신과 결합해서 각각의 유저들의 데이터를 빅데이터해서 이것을 전문의 의사와 또는 제약사와 연결해 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좀 얘기를 좀 이렇게 좀 중구난방에 했는데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웨어러블 장치를 갖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게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나의 정보가 건강관리 정보가 클라우드 빅데이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AI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 나하고 그리고 전문의하고 연결해서 진단하고 처방하고 하는 것들이 소위 그 원격 진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고 이제 새롭게 많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게 또 뭐냐면 각 디바이스에 맞는 맞춤형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이죠. 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 예.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라면서 주가는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소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새롭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렇군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이제 여기 네.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I 플랫폼 회사는 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비슷한 종목들 중에서 JLK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JLK는 어떤 회사냐면 의사들이 여기 이제 주력이 폐질환, 뇌노화, 흉부 엑스레이 이런 분석을 하는 그런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한 그런 기업인데요. 의사들의 노하우를 가진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빅데이터화해서 이것을 클라우드에 연결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사용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어떤 증상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 그리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네.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런 회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시대에 맞게 지금 가져가는 그런 성장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바이오톡스텍을 오늘 가져왔는데 공교롭게 바이오톡스텍이 오늘 오다 보니까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상승하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톡스텍과 연결해서 다른 종목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바이오톡스텍이 이번에 이렇게 뜨는 이유는요. 이 회사는 원래는 화장품이나 화학물질 독성 시험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CRO 회사입니다. CRO라 하면 임상 시험을 수탁해서 대행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이게 셀트리온이 대주주인 회사인데 이번에 이 회사에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랬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인해서 임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임상하면서 사람이 하기 전에 전임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전임상을 하면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전임상 업체 중에 실적도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노토스라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임상의 기업들이 워낙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임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좀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새로운 주도주를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이미 기존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계속 갈아타는 전략이 유효한 건가요? 아마 그런 네.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주도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도주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령 지금 질문에 제가 답변을 다른 각도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애플을 갖고 계세요. 아마존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팔고 다른 거를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걸 사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워낙에 많이 급등한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일정 정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면 다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오를 거예요. 이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도 다시 오를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거래하시는 분들 그대로 진행은 하되 구간마다 지금 확산되고 있으니까 성장주들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또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만한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